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일 DMQA 오픈 세미나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준범입니다. 현재 DMQA 연구실 소속으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강화학습입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하단에 이메일을 적어놨으니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는 강화학습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강화학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고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앞서 선배분들께서 강화학습에 대한 좋은 세미나를 진행하셨습니다. 김재훈 연구원님께서는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세미나로 진행하셨고, 김정인 연구원님과 허종국 연구원님이 가치 기반 강화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들으면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결정론적 정책을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해 고차원의 형태 공간과 연속적인 액션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DDPG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DDPG의 오버 에스티메이트 문제를 개선한 TD3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은 마리오가 장애물을 피해 목표 지점인 깃발에 도달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잘 선택해야 되고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목표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임에서는 게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화학습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 상태, 행동, 보상은 강화학습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슈퍼마리오 환경에서는 에이전트는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 즉 마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 마리오가 게임의 규칙을 학습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태는 마리오가 게임 내에서 있는 혀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특정 상태에서 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동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마리오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받는 피드백으로, 예를 들어 마리오가 앞으로 가서 깃발에 좀 더 가까워졌다 하면 플러스 1의 보상을 받고, 만약에 죽어서 더 이상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50이라는 보상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보상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마리오가 좋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결합한 강화학습은 순차적인 문제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행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마리오가 행동을 진행하면 환경에서 보상과 상태를 주고 마리오가 업데이트한 행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가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로 행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생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각 행동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좋은 보상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많이 선택하게 되고, 나쁜, 그러니까 죽는 것을, 부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마리오는 상태에 따라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깃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에서는 정책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스토캐스틱과 디터미니스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정책의 경우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분포를 추정하고 정책의 분포에서 한 가지 점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의 경우 한 가지 상태에서 액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딱 한 점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한 가지 액션만 수행하기 때문에 탐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줄여 학습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 폴리시는 강화학습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DPG가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입니다.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의 차이는, 온 폴리시는 행동 정책과 타겟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나의 정책으로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롤게임을 예시로 들었을 때 내가 직접 플레이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레이하면서 했던 그 경험들, 막 죽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만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 폴리시의 경우 현재 나의 정책과 그리고 다른 타겟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는 장점으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플레이어들이 했던 게임을 다시 가서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학습할 수 있거나, 프로게이머 등의 남의 게임들을 본 다음 그 게임에서 그 정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 폴리시는 조금 더 온 폴리시에 비해 학습할 때 효율적이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 폴리시 상황에서는 리플레이 버퍼와 같이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알파고처럼 사람의 기보 데이터나 사람의 이 바둑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독립적으로 실행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모델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패러럴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고,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오프 폴리시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 DDPG는 DPG 알고리즘을 딥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해 높은 행동 공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논문입니다. DDPG는 2016년 ICLR에서 Continuous Control with Deep Reinforcement라는 논문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DDPG 논문에서는 연속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연속 공간의 필요성으로 간단한 로봇팔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로봇팔에 7가지 관절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이산적인 행동 공간으로 로봇팔을 제어해서 오른쪽으로 가만히 있어, 왼쪽으로 가, 이 3가지 행동만으로 액션을 조합한다고 해도 이 로봇팔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의 7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총 2187개에 이릅니다. 이처럼 행동 공간이 정말 많아질 경우 기존의 알고리즘은 차원의 저주에 빠져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만약에 로봇팔의 움직이는 각도까지 조절해야 한다면 행동 공간은 정말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 학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DDPG 논문에서는 고차원적 행동 공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행동 공간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DPG 알고리즘이 이 연속적인 행동 공간을 사용해서 이 고차원의 태스크 문제를 풀어냅니다. DPG 알고리즘은 DPG 알고리즘의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한 접근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DQN에서 사용한 2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그 아이디어의 2가지는 경험 리플레이 버퍼,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이 2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DPG 알고리즘을 이 뉴럴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차원의 연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토캐스틱 정책을 생성합니다. 스토캐스틱 정책은 상태 공간을 입력으로 받아 해당 분포를 맞춰서 하나의 그 값이 아니라 1.56, 1.8 등의 다양한 값을 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는 하나의 상태를 받게 된다면 하나의 행동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탐험을 잘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탐험을 하지 못하지만 결정된 행동을 수행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한 이 장점도 같이 존재합니다. DDPG는 액터 크리틱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노란색을 표시한 네트워크인 액터는 현재 상태에서 정책, 즉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파란색으로 표기한 네트워크인 크리틱은 현재 상태에서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한 기대 가치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액터는 크리틱에서 평가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행동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그리고 크리틱 함수는 액터가 뽑은 행동으로 예측된 가치와 실제 보상의 차이를 비교해서 정확한 가치를 추정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액터는 정책을 개선하고 크리틱은 평가를 제공하여 에이전트가 점점 더 나은 정책을 합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DPG는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DQN에서 사용한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했습니다. 마리오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면 상호작용을 한 상태, 그리고 행동, 보상, 다음 상태, 이렇게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하여서 리플레이 버퍼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저장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몇 스텝 정보가 저장되고 그 정보가 쌓였다면 그 다음 스텝부터 이렇게 쌓인 학습 데이터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이 안에서 랜덤하게 배치만큼 뽑아서 학습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장점으로는 연속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마리오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는 분명히 시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적 상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 IID를 가정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성은 학습의 효율에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태에서 추출한 샘플을 통해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시간적 의존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의 데이터의 분포 변화를 완화해서 안정적인 학습 과정을 보장하고 에이전트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DPG가 사용했던 타겟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기 전에 DQN이 사용했던 타겟 네트워크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QN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지도학습의 기반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Q 네트워크를 예측하게 되면 이 결과값과 예측값이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과 기준값이 변하게 되니까 이 학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DQN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타겟을 예측하도록 네트워크를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타겟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때 실제로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이 타겟 네트워크로 안정적인 타겟을 예측하는 네트워크가 두 개로 구성됩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기존의 학습 정보를 타임스텝마다 Q 네트워크 값에서 복사해서 업데이트함으로써 안정적인 타겟 예측치를 제공하지만 이 결과값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타겟을 예측하게 하여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랐습니다. DDPG 알고리즘은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액터와 크리틱 모두 타겟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DQN에서는 타겟 네트워크를 일정 스텝마다 한 번에 평가하는 평가를 하도록 진행했는데, 근데 DDPG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학습되는 것보다 천천히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업데이트를 하였을 때 학습은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급격하게 타겟 네트워크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방지해서 기존 타겟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DPG는 결정론적 행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탐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행동 공간을 다뤄서 기존의 DQN이 쓰는 이 그리디 방식과 같은 탐험 전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DPG는 액터가 결정한 행동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연속적인 행동 공간의 노이즈를 탐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적 연관성을 가진 노이즈를 추가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한 가지 행동만을 하지 않고 다양한 상태 공간에서 탐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최적의 정책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DDPG는 기존의
이 연속적인 행동 공간 때문에 풀 수 없었던 복잡한 태스크를 사용하여서 이 연속적인 행동을 풀 수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절 정보 같은 정보를 빼고 이 이미지 픽셀 단위의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로 DDPG는 연속적인 행동 공간을 가지는 복잡한 태스크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DPG가 높은 차원의 연속 공간에서도 이 대부분의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만 사용한 파란색의 경우에도 대부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TD3는 2018년 ICML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DDPG의 Q-밸류의 오버에스티메이션 문제를 규명하고 여러가지 트릭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에스티메이션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나타낸 논문입니다. Q-밸류를 추정할 때는 반드시 이 TD 에러가 생성합니다. TD는 추정치로 학습하고 이 추정치는 뉴럴 네트워크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정 오류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습 초기에는 이러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오차를 맥스 연산자를 통해 최대값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욱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선택해 이 맥스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대평가가 되고 반드시 많은 스텝이 지났을 경우 이 Q-밸류가 과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TD3는 과대 추정되는 문제를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과대 추정 문제는 액터 크리틱 환경에서도 역시 똑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대 추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덥스이전 더블 큐러닝 그리고 더블 DQN을 사용한 이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그래프에서 점인 액터 크리틱을 사용한 더블 큐러닝, 더블 DQN의 실제 가치보다 추정 가치가 훨씬 높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인 워커 환경에서도 역시 좀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이러한 문제가 잘 보여집니다. 여전히 Q 밸류가 실제 이 액터 크리틱에서도 사용되고 더블 큐런인과 더블 DQN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음에도 이 과대 추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액터 크리틱 환경에서도 역시 Q 밸류의 과대평가가 일어나면 액터와 크리틱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가 조금씩 더 커지게 됩니다. 크리틱 함수에서 과대평가가 발생할 경우 크리틱이 액터에 영향을 미쳐서 정책이 편향된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이 편향이 된다면 편향된 행동을 따라서 다시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로 생긴 액션으로 또 이 크리틱은 행동 가치를 추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러한 편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편향성이 커지면 이 Q 밸류가 역시 과대평가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Q 밸류의 과대평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TD3는 기존 방법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약을 적용했습니다. 이 TD3는 두 개의 크리틱 네트워크와 두 개의 Q 밸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DDPG와 동일하지만 이 클릭 과대평가를 막기 위해서 작은 값만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겟 값에서 이 두 가지 타겟 값이 나왔을 때 작은 값만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Q밸류가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되지만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소평가가 과대평가보다는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소평가된 값은 명시적으로 변파되는 근거가 좀 적기 때문에 과대평가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전파되는 근거가 있어서 이 과대평가 문제처럼 절대 좀 어렵게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TD3에서는 Q 밸류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화학습은 MC 방식과 달리 TD 방법을 사용해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서 추정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D 값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가 첫 번째 에러가 발생했으면 이 TD 에러가 이 n번 추정했을 때 이 에러가 두 번 누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러를 계속 추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게 된다면 이 추정의 오류의 분산이 결국 추정치의 오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각 스텝마다, 각 업데이트마다 이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TD3는 타겟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의 안정성을 제공하여서 분산을 낮추는 역할로 수행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정된 정책과 이 러너블 정책에서 사용을 진행했을 때 고정된 정책에서는 이 타겟 네트워크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수렴의 속도만 좀 다를 뿐 이렇게 수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액터크리틱과 같은 정책에서는 이 러너블 정책에서는 타겟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 타겟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 같은 경우 타겟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한 경우 잘 학습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겟 네트워크가 큰 비율로 자주 업데이트 될수록 추후 값의 기대가치가 불완전해지고 발산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겟 네트워크가 많이 업데이트되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즉 발산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3는 앞에서 설명한 분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지연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액터가 너무 자주 업데이트되면 타겟 정책이 자주 변하게 되고 Q 값이 계산할 때 목표 값이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Q 값의 추정치의 분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Q 값의 추정치의 분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학습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빈도를 늦추는 전략을 사용해서 Q 값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Q 값이 더 정확하고 이 Q 값을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학습할 수 있다면 이 분산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액터의 업데이트를 지원함으로써 Q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학습을 도와 분산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학습 성능과 안정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 딜레이드 폴리시 업데이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TD3도 마찬가지로 결정선택 정책이기 때문에 탐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알고리즘처럼 탐험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이 알고리즘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 맞춰 탐험을 위한 노이즈가 추가할 때 이 TD3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가까운 행동이 아닌 먼 거리에 있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먼 거리에 있는 행동은 Q 밸류가 지금 있는 Q 밸류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랬으면 이 Q 밸류의 차이점이 크니까 분산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분산이 커짐으로써 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TD3는 가까운 정책만 클리핑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까이 오는 정책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오류를 써더라도 그 주변에서는 비슷한 Q 밸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Q 밸류의 변화가 커서 분산이 높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험 정책을 유지하되 -C에서 C 사이로 클리핑해서 이 조금의 에러만 주도록 탐험 정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TD3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TD3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환경에서 다른 모든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보다 빠른 수렴 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능이 우수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 PPO, SAC와 비교했을 때도 속도뿐만 아니라 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이 기대 보상을 더욱더 많이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TDC가 조금 더 빨리 학습되고 조금 더 달 학습됨을 보입니다. 결론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DPG 알고리즘은 결정문제 정책 DPG 알고리즘을 딥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로서 첫 번째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의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서 이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도 이 강화학습이 잘 적용될 수 있다람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DPG의 오버 샘플링에 대한 문제, 오버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TD3는 이 DDPG의 큐너링의 과대 추정 문제를 개선하여서 성능을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